중국 상하이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준민과 원년은 어려서부터 매일 학교에 등교할 때면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남자친구 구준민은 합격한 반면 여자친구 원년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딸 교육 문제로 고심하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제남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며 직장도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고등학교에 진학시킨 반면 그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원년의 아버지는 속이 상해 딸을 혼냈습니다. 야 이놈아, 왜 내 맘대로 학교를 그만둬? 두은이야, 애비가 보러 오면 될 거 아니냐? 배우는 건 다 내가 있단 말이다. 아빠, 저는 공부에 적성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부터 부지런히 돈 벌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딸은 아버지를 설득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 인쇄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먼지 가득한 인쇄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설마 내 원망하는 건 아니고? 그날 그렇게 내가 떠나고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임용고시도 합격해서 곧 학교에 출근하게 돼. 우리 결혼하자.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원년은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지를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야 하는 딸을 보며 준민이가 그래도 보는 눈은 있구나. 그동안 이렇게 착한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보면 말이야. 아버지도 환하게 웃고는 있으셨지만 눈가에 고여 흘러내리는 눈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원년은 준민과 결혼 준비를 위해 상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혼수 준비와 웨딩 촬영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학교 측에서 준민에게 기숙사를 준비해줘서 두 사람은 별다른 준비 없이 기숙사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조금 것보다 이게 낫다. 조금 전에 입었던 건 가슴이 너무 깊이 파였더라고. 자기가 이게 좋다면 이걸로 할게. 두 사람은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나누지 못한 사랑을 원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혼살림 준비에 행복해하던 어느 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나,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 무슨 교통사고? 엄마하고 아빠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원년은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테이블 옆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해에서 신혼 준비를 모두 마친 준미는 원년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남으로 달려갔습니다. 행복도 잠시, 원년은 부모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떠나버린 부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 딸의 행복한 모습도 못 보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는 거야.
이제서야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딸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준미는 장례를 마치고 상해로 돌아오려는 순간 원년의 동생들만이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상해에서 어렵게 잡은 교직을 그만두고 제남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자기야, 만약 우리가 이대로 상해로 떠나버리면 저 어린 동생들은 아마 고아원으로 보내지겠지. 우리의 행복을 버리고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원년은 흐느끼며 준민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준민은 제남에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며 힘들었지만 동생들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준민과 원년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보다 동생들을 돌보며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출근을 위해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원년은 거울을 보며 이런 게 언제부터 생겼지? 원년은 목에 조그맣게 여드름처럼 나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여드름인가? 종기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장실을 나서자마자 남편 준민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여기 목에 뭐가 났는데 한번 와서 봐줘야겠어. 뭔지 모르겠네. 준민은 그녀의 목을 대충 만져보더니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그냥 찢지던지 아니면 이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2015년 8월 무더위로 한참 땀이 많이 흐르던 어느 날 원년은 남편 준민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웬일이야? 젠젠. 목의 종기는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신 건가요? 어제 아침에 처음 알게 됐어요. 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손에 긁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단 간단한 검사 한번 하시죠. 얼마 후 검사를 마친 그녀는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는 한참 긴장한 말투로 저도 의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입장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하는 심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레이저로 찢어야 하는 부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 폐암 사기입니다. 가족과 이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준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인을 살려보기 위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부질없는 짓이라며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가족과 지내다 보내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권유를 했으나 준민은 결국 본인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원년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마지막 임종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민이 의지할 곳은 오로지
담당 의사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최선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꼴을 한번 보세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지.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처음부터 99%의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한 수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 불쌍한 여자 죽을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씀인가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의사는 준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불현듯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저 혹시 냉동인간 프로젝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냉동인간이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야, 지금 의학 수준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을 50년, 100년 후에는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사망 직전에 환자들을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일단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의사는 준민 앞에 수많은 서류들을 풀어놓으며 냉동인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962년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에딩거에 의해 발명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고 수많은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패는 하고 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 유명한 소설가 두옹 선생님도 현재 냉동인간으로 실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30년에서 50년 정도 약 영하 200도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결정이 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준민은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누워있는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준민은 눈물을 훌쩍이며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지. 수십 년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50년이 지나도 나는 이 자리에 있을게. 영원히 기다릴게. 사랑해. 냉동인간 연구소 직원들은 병실 앞에서 기다리다 준민이 병실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들 것을 가지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 5월 8일) 냉동인간 연구소에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분주했습니다.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시면 짧게는 30년에서 50년,
아니면 영원히 못 보실 수도 있으니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죠. 의사들은 들꽃 손잡이를 꽉 쥔 채 준민의 마지막 인사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간 원녀는 55시간의 대수술을 마치며 액체 질소 탱크에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냉동고에 들어간 후 보안과 기술적인 문제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었지만 준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구소 입구에 와서 부인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거실에서 식사를 하느라 분주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입가에 고기를 가득 물고 아직 이거 고기 양념이 잘 됐네. 저기 냄비에 고기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 자기야. 누가 따라와? 아유 그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자기 참. 역시 자기는 요리를 너무 잘해. 2021년 준민은 새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인이 냉동고에 들어갈 당시 중국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그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듯했으나 최근 근황을 지인들에게 알리며 SNS에 여자친구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알고 있어요. 뭐 그때 상황을. 그리고 전 부인이 깨어난다면 아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만약 안 깨어난다면요? 안 깨어난다면야 자기야 줘봐. 지금 여자친구하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죠. 2023년 준민은 최근까지도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킬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